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경희입니다. 이번에 5강 수열의 극한으로 돌아왔고요. 저희 수열의 극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형 1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수렴하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다 리미트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수렴한다면 리미트를 쪼갤 수 있다. 리미트 쪼갤 수 있다. 곱하기도 리미트 쪼갤 수 있다. 나누기도 쪼갤 수 있다. 하지만 분모가 0만 아니면 된다. 라는 게 기본 성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렴하는 애들한테 좀 집착을 해주셔야 돼요. AN, BN에 집착하지 말고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 집착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 1번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렇게 푸셨는지 한번 볼게요. 주어진 게 AN에 대한 식 하나랑 BN에 대한 식 하나가 나와 있는데 AN 관련된 건 AN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곱한 건 저렇게 가고 BN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얘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우리는 저 파란색과 빨간색 모양에 집착을 해주셔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선생님 저는 AN은 모릅니다. 그러면 너네가 마음대로 만들어야 돼요. n제곱 플러스 1AN이라는 모양을 만드시고요. BN도 n분의 BN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만든 거니까 조정은 좀 해주셔야겠죠. 원래 있던 애가 누구였냐면 n세제곱이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성시킨 애 n제곱 플러스 1 생성시켰고 또 n 생성시켰죠? n.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빨간색이 2분의 1로 가고 파란색이 2로 가고 얘네가 1로 가기 때문에 3차분의 3차 최고차의 개수 1로 가기 때문에 얘가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푸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모양에 좀 집착을 해주셔야 돼요. 모양에 집착한다는 뜻이 3번도 한번 보시죠. 3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앞에 거 뒤에 거 저렇게 생겼어요. 자, AN, BN을 각각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AN-2, BN은 4라고 했으니까 저 뒤에 모양도 수렴하는 꼴을 만들자고. 근데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AN-2BN이 12로 가고요. 아, 선생님 그러면 얘가 4로 가니까 우리 수렴하니까 얘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겠네요. 그래서 결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3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수렴하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수렴 안 하면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AN-BN을 하기 위해서 AN, BN을 하려고 더하거나 빼서 얘를 빼겠네요. 리미트 마이너스 BN이 1로 간다. 마이너스 3BN이 1로 간다.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간다. 그러면 리미트 AN도 3분의 10으로 간다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수렴하는 거에 집중을 잘 해주세요. 수렴하는 거에.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3번으로 바로 갈 거고요. 유형 3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부등식이 주어졌다는 얘기고, 자, 극한과 부등식이 짬뽕되면 언제나 샌드위치 정리 쓰입니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어떻게 쓰냐? AN, BN, CN.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걸 성립할 때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요. 이 대소는 당연히 성립해요. 어차피 더 큰 거였지만. 그치만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도 들어가야 됩니다. 등호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등호도 들어가냐? 어차피 다가가는 값이거든요. 극한값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BN이 2였고 AN은 BN보다 작아야 돼요. 2-n분의 1. CN을 2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쳐볼게요. 무조건 AN이 더 작은 거 맞아요. CN이 제일 커요. 2에다가 뭔가를 더했고 2에다가 뭔가를 뺐으니까. 하지만 극한값은 똑같이 2로 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값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BN은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되고 AN은 이렇게 해서 극한이 결론적으로 2가 되고 CN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렇게 가서 2가 되는 거야. 어쨌든 똑같아지는 경우는 없지만 실제로는 없지만 극한은 같아질 수 있다고요.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붙일 때 등호 붙여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샌드위치 정리 언제 쓰냐? 부등식과 극한이 합쳐졌을 때. 3번 한번 볼까요? 아니 8번 한번 볼까요? 8번.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다항식 얘로 나눈 나머지를 an. 헉, 나머지 정리 얘기 나왔나 봐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검산식이랑 똑같다? 검산식 7 나누기 3은 2 나머지 1. 얘 우리 검산식 쓰면 7은 3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쓰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n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3n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대. 몫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an이랍니다. 요때 an만 관심이 있으니까 양변의 x자리에 2를 넣어주면 x자리에 2를 넣는 거죠. 8n세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2가 an이 되네요. 요게 an. 근데 bn은 요렇게 생겼대요. 근데 bn 말고 n세제곱 플러스 1분의 bn 극한 구하랍니다. 아, 그러면 연산해서 n세제곱 플러스 1이고 나눈 거예요. 분자 n 빼랍니다. n 빼면 8n세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2. 여기는 n을 더하래요. 8n세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2에서 n세제곱 플러스 1. 걔가 bn. 요렇게 된대요. 거기서 리미트 취하래요. 리미트 등호 들어가면서 얘가 8 끼었네. 샌드위치 8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9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9번은 좀 어렵고 요 얘기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Pn, Qn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점수인 점의 개수래요, 개수. 자, 한번 보자. 여기 이렇게 F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대충 그릴게요. F라는 애가 뭐 이렇게 생겼고 G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X가 N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Pn, 여기를 Qn이라고 하겠대.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잘 봐.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Pn의 Y좌표가 5였고 Qn의 Y좌표가 1이었으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1부터 5라서 5 빼기 1 플러스 1 5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4.7이었고 여기가 1.5였던 거야.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4.7 빼기 1.5 더하기 1개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못 쓰죠. 못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 경계점이 정수냐 아니냐. 정수일 때는 오케이. 이거 정수일 때 오케이. 근데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 이렇게 못 쓴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이 AN이라는 애가 PN의 좌표가 정수인지 아닌지 일단 좀 봅시다. PN이라는 애는 N, 3분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고 QN이라는 애는 N, 2-2분의 N제곱이에요. 질문할게. 모든 N에 대해서 얘 Y좌표 정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확실히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개수 어떻게 셀 거냐고. 맨날 어떻게 세? 그러면 이 빨간색을 한번 보자. 4.7과 1.5 사이에 있는 애는요, 선생님 2부터 4니까 3개입니다. 이렇게 셀 거면 쟤 못 세요. 얘는 문자잖아. 어떻게 세? 이렇게 못 세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와 얘가 떨어진 거리가 몇이야? 떨어진 거리. 빼면 되잖아. 이건 빼면 그냥 되는 거잖아. 거리가 4.7 빼기 1.5 해서 3.2가 돼요. 그렇다면 이 거리가 3.2면 얘는 그 사이에 Y좌표가 최소한 3.2라는 값보다 1 뺀 것보단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맞죠? 또 얘보다 1 더한 것보다도 그 사이에 있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정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가 딱 경계점으로 정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 맨 끝이 포함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길이가 3.2라는 애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값 그리고 1보다 큰 값보다 그 사이 거기에 무조건 개수가 들어가게 될 거야. 언제나. 지금은 아니까 이걸 2, 3, 4, 3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 문자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개수가 몇 개와 몇 개 사이에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거리보다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왜 경계점이 다 안 들어가면 작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일 작아지는 값이 1, 5 이렇게 되는 경우 5 빼기 1 해서 딱 4야.
얘 개수 4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 예시가 좀 잘못됐네요.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가 똑같이 4인 걸로, 여기가 1, 5인 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나는 1.5부터 5.5인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2, 3, 4, 5 이렇게 4개입니다. 맞죠? 여기는 몇 개야? 2, 3, 4, 3개예요. 맞지? 그러면 얘는 정수의 개수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5.5 빼기 1.5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죠? 5.5 빼기 1.5? 그러면 4개. 정확하게 4개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항상 이러냐고. 여기에서는 5 빼기 1, 4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맞죠? 얘는 왜는 여기 끝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5개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격자점의 개수. 왜? 양 끝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치와 최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소치는 1 뺀 값. 최대치는 1 더한 값. 여기에서 무조건 생성될 거라고. 결론, 지금 우리가 Pn, Qn 사이에 있는 Y좌표의 개수는 AN이라는 애는 Pn, Qn 사이의 거리 빼기 1과 Pn, Qn 사이의 거리 플러스 1만큼의 사이에 있을 거라고요. 요만큼. 그러면 얘 n에 대한 2차식 나오고 얘도 n에 대한 2차식 나와요. 근데 극한 들어갔잖아. 극한. 그럼 얘는 샌드위치 써야 된다는 거고 n제곱으로 분모로 n제곱 넣어주시면 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격자점에 대한 얘기 어려워요. 격자점. 한번 실제로 그려서 세보시는 거 괜찮고요. 개수라는 건 1 뺀 것부터 1 들어간 것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언제 나왔냐면 3월에 가나다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19학년도 3월에서 가나다 문제 여러분들이 못 푼 이유가 개수 구하는데, 정수인 거 개수 구하는데 양 끝값이 정수냐 아니냐로 막 나눠서 막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체크해 보시고요. 유형 4번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은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무조건 케이스 분류해라. 어쩌고의 n제곱의 리미트인데, 어쩌고의 n제곱의 리미트인데 요 어쩌고를 모른다면,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얘는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몇 가지로? 4가지로. 첫 번째 1인 경우, 두 번째 마 1인 경우, 세 번째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네 번째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다 나눠봐야 돼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 지금 4문제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이것 좀 잘 풀어보세요. 격자점 관련 문제입니다. 개수 이렇게 세나 이렇게 세나 똑같다. 15번 볼게요. 저는 이번에는 뒤에 급수가 좀 있어서 급수 문제는 좀 다 풀어드리고 싶어서 앞에서는 조금 아주 까다로운 거 아니면 넘어갈게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fx의 그래프 나와 있고 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얘와 함수 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두 점, 실근의 개수 2개, 교점 2개. 근데 실수 m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한답니다. a3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an 구하래요. 자, a3이 구하기 쉽겠니? 리미트가 구하기 쉽겠니? 당연히 a3이 구하기 쉬워요. 왜? a3은 n이 딱 정해진 거거든. 이때는 n이 3일 때예요. n이 3일 때는 무슨 뜻이냐면 y 콜 mx 플러스 3과 y 콜 fx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돼. fx 그려져 있잖아. 그럼 얘는 3이라는 0, 얘 1차함수니까 기울기와 한 점 봐야 될 거고, 기울기는 분명히 m이고 한 점은 0,3을 지나요. 0,3 여기 지날 거고 3 대충.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데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두 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딱 여기서 딱 만나는 경우. 그때 최소. 아, 그럼 요때 기울기가 m이네. 그게 an이네요. 아, 선생님 그러면 a3은요 0,3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3분의 얘 빼기 얘 합시다. 얘 빼기 얘 6 해서 얘는 기울기 2. a3은 2예요. 정확하게 2입니다.
그럼 이번에 얘를 보죠. 얘. AN 보죠. AN. AN은 어떻게 되냐? 잘 봐. n이 일단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n이 의미하는 바가 1차 함수에서 y절편이거든요. 걔가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찍는 것보단 6 위에 찍는 게 맞아요. 그치? 6 위에 찍어야지.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길 지나면서 2점을 지나도록 하는 기울기가 최소인 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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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저기서 한번 만나고 저기서 한번 만나는. 다시 말해서 이때가 언제인 거야? 접할 때. 접할 때. 오케이? 그럼 접할 때라는 얘기를 하면 y equal mx 플러스 n과 y equal 누가 접하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 접하는 상황입니다. 얘가 접하는 상황이면 판별식이 0인 거 쓰실 수 있겠죠.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이 0인 거 쓰시면 m이라는 게 n으로 정리가 돼요. 2루트 n-u. 그래서 여기다가 싹 넣어주시면 극한이 되는 거죠. 얘는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고요. 거기에서 접하는 얘기 나왔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15번 여러 번 풀어보시고 유형 6번. 유형 6번은 급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급수하면 머릿속에 딱 두 가지. 등비급수와 갱급수. 등비급수 1-r분의 a. 갱급수 정의. 어떻게 정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바뀌어서 얘가 지워지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수 문제 풀 때 아, 얘는 어떤 급수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8번 풀어보죠. 18번.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어렵다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들으세요. 여러분들 들으세요. 조회수 기대가 됩니다. 18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에서 직선 y는 n분의 x와 이런 직선과 y equal x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네요. 거기에서 걔네가 만나는 1사분면에서 만나는 애의 y좌표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거는 교점이잖아. 교점이니까 연립합시다. x분의 n 플러스 1은 n분의 x. 칙칙. x제곱은 n제곱 플러스 n. x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왜냐하면 1사분면. 근데 거기에서 y좌표가 궁금하다고 했잖아. y좌표는 어디에든 넣으시면 돼요. 저는 n분의 줬다가 넣겠습니다.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 요게 y좌표고 요게 an이네요. an으로 바로 쓰죠. an. 요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하라고 한 거 가봅시다. 바로 또 대입하지 마시고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얘 등비급수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k의 제곱. 무조건 지워지는 형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 믿으세요. 안 그럼 못 풀어. 땡땡땡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칙칙. 남는 거 리미트 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1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제곱했으니까 루트 사라집니다. 빼기 1이면 1 넣으면 루트 2네요. 루트 2 맞나? 아 제곱이니까 2네요. 2. 그러면 남는 건 2차분의 2차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 교점 연립하시고 갱급수 무조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정의 이용하세요. 끝. 유형 7번이요. 수업 시간에 막 제가 흥분하면서 막 했던 파트죠. 급수와 수열.
급수가 나왔는데 막 수열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언제나 이 명제가 떠올라야 된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빵으로 간다. 대우도요. 수열이 빵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돼요? 여러분들 요 21번 같은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한번 다뤄볼게요. 21번. 두 수열 A, B에는 각각 곱하면 n분의 n 플러스 2가 된대요. 기억. 뭐 당연하지. 곱했는데 곱한 거 여기 나와 있는데 리미트 붙이면 1이잖아요. 1차분의 1차. 니은.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1이래. 근데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가 만약에 2로 수렴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2분의 1로 수렴할 거야. 맞아. 그걸 보고 그냥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역수관계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누구니? 빵. 얘가 빵이면 무한대가 됐을 때도 얘는 1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0 곱하기 무한대도 부정형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부정형. 그래서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데 1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오케이? 어렵네요. 디귿 갑시다. 급수가 수렴하면 좋은 말 나왔다.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수열이 빵으로 가겠네. 리미트 AN이 1로 갑니다. 왜? 여기가 빵으로 가니까. 리미트 AN이 1로 가. 그럼 리미트 BN은 어디로 가? 1로 가. 수열이 1로 가. 근데 급수가 수렴하니? 이러고 물어본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빵으로 간다. 수열이 빵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풀리죠. 땡! 21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반리찾기 나왔고요. 부정형으로 나왔어요. 부정형 한번 해볼까요? 4가지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부정형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렇게 낚이기가 쉽습니다. 디귿. 명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냐? 적재적소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형 8번. 등비급수네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초항 얘기는 안 할게요. 초항이 빵인 건 당연히 수렴하는 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는 건 등비수열이랑 등비급수인데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R이 마1, 1. R 마1, 1. 어디에 등호 들어가는 거야? 여기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제발 한 번만 써보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헷갈리면 써보면 끝나. 시험장에서도 분명히 헷갈릴 수 있어요. 써봐. 22번 보면 이런 거 보면 등비수열, AN 등비수열. 얘를 보고 짝수항만? 그래도 얘는 등비급수. 요렇게 바로 보여야 돼요. 또 써보지 말고. 24번 봅시다. 24번. 얘 변형이 좀 어렵더라고요. 변형. 시그마 오랜만에 나왔네요. 시그마 왼쪽 오른쪽 달라. 그러면 일단 제가 뭘 할 거냐.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2의 N제곱 AK는 오른쪽에 AN 플러스 1이 둘 다 있어서 좀 묶어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A N 플러스 1입니다. 시그마의 시작은 똑같은데 끝은 달라요. 근데 얘 봐봐.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다음에 N 플러스 1항 더하래.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더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똑같은 모양 나왔어요. 왜냐하면 2의 N제곱은 시그마의 변수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AN 플러스 1은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 무조건 양수. 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야 AN은 2의 N-1. 무슨 수열? 등비수열. 물어보자. 그럼 얘도 등비수열? 역수도 등비수열? 역수도 등비수열.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겠죠? 초항 1이네요. 공비 2분의 1이네요. 답은 2,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그마 변형. 시그마 변형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도 아니에요. 시그마 변형 플러스 등비급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형 9번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필수 유형은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25, 26, 27 한번 다 해봅시다. 25번 보시면 얘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는 애를 표현을 잘 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원이 두 개가 있잖아 얘들아. 원이 두 개가 있으면 내가 생명이 뭐라 그랬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원입니다. 첫 번째 원 중심 0,2의 마이너스 n제곱. 반지름 루트 2의 1 마이너스 2n.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얻었답니다. 가봅시다. 여기가 중심이네요. 0,2의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반지름이 저렇게 생겼어.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쓰일 거냐고. 여기랑 여기가 같겠네요. 반지름 요만큼으로. 됐어요? 근데 얘를 y = x에 대해서 대칭 시켰대. 대칭. 그럼 잘 봐. 중심이 어떻게 될 거냐. 중심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니야. 대칭 이동 해봤자 반지름 안 달라지니까. 얘랑 얘랑 같을 거야. 질문합시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정확하게 반지름 맞죠? 왜? 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도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도 원의 반지름. 결론! 저 파란색과 빨간색 길이 다 같다고. 같아. 뭔 삼각형? 정삼각형. 오예. 나이스.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파란색의 길이 다 알아. 그럼 내가 할 일. 요 나뭇잎 모양을 해야 되는데 요 나뭇잎 모양은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줄 거냐? 얘는 쪼개봅시다. 어떻게 쪼갤 거냐? 요 빨간색 기준으로 쪼갤게요. 어차피 반 똑같을 거 아니야. 반띵일 거 아니야. 이렇게 반띵. 그럼 얘는 2 곱하기 요렇게.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저 이상한 애는 정삼각형에다가 요런 모양 두 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모양은 어떻게 찾는데? 요 모양 어떻게 찾는데? 요 모양. 저 모양은 요만큼에서 요런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죠. 요 삼각형을. 요 삼각형 빼면 요만큼이 남을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저 삼각형 요거 두 개 똑같죠? 그럼 얘는 2 적고깔 빼기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니까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 파란색 나와 있고 얘는 60도입니다. 정삼각형이라 이게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 하셔서 an 찾으시면 등비급수가 나와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제가 진짜 못이 박히도록 원의 생명은 중심과 반지름이다. 그걸 또 못 찾으세요. 요거. 거기에다가 정삼각형인 거 찾아내시고 대칭인 거 잘 찾아내셔서 잘 쪼개면 돼요. 잘 쪼개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초항 찾는데. 보통 우리가 나오는 급수의 형태는 아니지만 원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이거죠. 26번, 27번. 자, 수업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 무조건 닮음인 도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닮음인 도형인데 거기에서 파란색, 빨간색을 먼저 잡아라. 똑같은 부분, 닮음인 도형의 똑같은 부분 첫 번째 거 파란색, 그 다음 거 빨간색 잡으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준 거 봅시다. 2, 4 여기 줬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럼 얘랑 똑같이 생기네. 저 조그만 거 A1, B1, C1, D1 보이시죠? 얘가 빨간색이 될 거야. 그럼 누구를 X로 잡을 거냐면요. 저는 얘를 X로 잡겠습니다. 그럼 얘는 저절로 2X. 왜? 닮음이니까. 그러면 2에서
x로 가는 동안에 길이 b가 준 거예요. 요렇게 2분의 x. 그럼 난 x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잘 봐. x. 여기 2 맞습니까? 왜? 중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수가 2. 선생님 얘 45도입니다. 맞죠? 45도를 보고 1대1대 루트 2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직각삼각형에서 1대1 보자마자 45도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반대로. 그럼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네. 여기 x 되네요. 왜? 1대1대 루트 2 또 되니까. 그러면 3x는 2 루트 2가 되겠고 x는 3분의 2 루트 2가 돼요. 그럼 지금 여기 2분의 x라는 애가 우린 길이의 b고 우리가 찾는 거 길이니? 길이야. 넓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맨날 제곱했다고 제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2분의 x,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초항 가죠. 초항. 초항은 뭔데? 초항은 ln의 1번, L1. L1은 A1, B1, C1, D1. A1, B1, C1, D1. 얘는 3x, 3x, 6x네요. 6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해서 4 루트 2가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r분의 a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원칙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저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뭐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27번 가봅시다. 파란색 빨간색 잡아야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 줬으니까 여기 파란색 잡겠습니다. 여기 2. 빨간색 여기 잡을게요. 몰라. x 잡겠습니다. 잘 봐. 근데 이 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원은 파란색과 파란색을 이어줘야 되니까. 이 원은 지름이 x잖아. 근데 얘는 내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다리꼴에. x입니다. x. 이렇게. 접하는 거 괜히 주지 않았을 거야. 그럼 얘를 왼쪽에 옮기자. 여기 x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x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저 x를 찾기만 하면 되잖아. 잘 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며. 1이라며. 여기도 1이잖아. 여기도 1이잖아. 여기도 1이잖아. 맞니? 맞아? 게다가 문제에서 이거 얘네들 3등분점이래. 60도, 60도, 60도랍니다. 오마이갓. 정삼각형. 60도래 여기. 1이고 60도래. 얘 정삼각형이어야죠. 무조건 정삼각형이어야죠.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의 높이가 x가 된 거야. 아, 그럼 x는 뭐가 됐다? 2분의 루트 3. 끝났다. 스타트 2였고요. 거기에서 x 된 거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 몇 곱해졌느냐? 4분의 루트 3 곱해졌고 r은 4분의 루트 3의 제곱 16분의 3 됩니다. 초항 가시죠. 초항 잘 쪼개라. 요 큰 거에서 동그라미 빼면 되네. 여기 2인 거 아시죠? 여기니까. 여기는 정삼각형이라며. 1. 높이 구해놨잖아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공비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공비 구하는 동안에 A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요. 얘는 여기가 X니까 반에 해당하는 거 4분의 루트 3이 반지름이겠고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 곱하기 2분의 루트 3 빼기 원의 넓이 16분의 3 파이. 이게 초항이네요. 얘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급수 정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제가 좀 자세히 했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있는 거 제대로 할 수 있게 꼭 복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제발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